안녕하세요. 우선 SBS에서 1월 22일 날 보도한 뉴스의 제목을 좀 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SBS가 왜 이렇게 요즘 문제가 되는지 뭐라 그랬냐면요. 고의 분식을 한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 중단이라고 그랬고요. 그런데 회계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것을 이제 따옴표로 해서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재가 중단됐는데 회계상 위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과연 왜 SBS가 이토록 삼성바이오는 덮어주면서 손해원 사건을 크게 했을까? 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전 동영상에서 언급을 한 것 중에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한일 합병 조약 경술 국치가 언제 이루어졌냐면 1910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10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 왜냐하면 조선은 식민 교육을 철저히 심어놨기 때문이다. 일본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 바로 아베 노부유키였는데 이 사람은 현재의 신조 아베하고는 무관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이 말을 진짜 했느냐 아니냐는 제가 볼 때는 진짜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출처를 보면은 이상각이라는 분이 무슨 역사학자면서 그런 분이 있나 봐요. 근데 무슨 책을 썼냐면 1910년 그들이 왔다 라는 말로 그런 제목의 무슨 책을 썼습니다. 그것을 경향신문에서 소개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 일본은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 교육을 심어 놓았다. 조선인은 서로 이간질하면서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말을 남겼다. 이런 식으로 그게 기사화된 게 있어요. 근데 똑같은 노부유키에 대해서 이 말을 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한 것이 비슷한 시기에 동아일보 쪽이었어요. 근데 동아일보는 그 사주가 잘 알다시피 굉장히 친일적인 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위키피아하고 나무위키의 차이점을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나무위키에서는 동아일보 것만 보도를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나무위키라는 거는 누구나 들어가서 그걸 수정할 수 있게 맨 마지막에 보면 누구나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키피아도 원조죠. 위키라는 말이 그런 식이니까요. 그런 뜻이니까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렇게 들어가서 변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는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일본의 큰 자금이 이런 거를 지금 현재 겉으로는 보이지 않게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라면 굉장히 엄청난 여론 조작이 되는 거죠. 이해가 가셨죠? 그런데 나무위키보다는 저는 위키피아를 더 신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위키라는 것은 누구나 들어가서 항의하고 변화를 시키고 이런다고 그러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들어가가지고 막 변화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걸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라는 거죠. 그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신조 아베의 외조부가 기시였어요. 기시요부스케였어요. 외조부가. 그런데 이 기시라고 앞으로는 칭하겠지만 이 사람이 한 일을 보면은 현재까지도 이것이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전후의 일본은 굉장히 지식인층들이 사회주의 쪽으로 많이
인텔리겐자들이 많았고 그때의 조류가 굉장히 사회주의를 받아들이자 이런 쪽으로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시노브스케는 패배를 하고 독일을 방문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느낀 거는 똑같은 전범 국가인데 독일의 경우에는 재무장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사회에도 빠르게 복귀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기시가 일본에 가서 빨리 정치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일본에 와서 자유당과 민주당을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보수 신당을 만든 것이 현재의 자민당입니다. 자유민주당이죠. 그래서 온건 보수주의자부터 극우까지 총망라한 것이 자민당이에요. 그래서 집권 여당으로 현재까지 군림하면서 내세우는 게 항상 경제부흥이라는 걸 내세우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1급 전범이 그 최고의 권력자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리에 오른 것이 1957년이 바로 기시 노부스케가 총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것의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미국 쪽에서는 소련과 냉전을 벌이는 시기가 돼요. 그때 타이밍이. 그래서 일본을 대소련 방파제로 삼기로 생각을 한 거예요. 미국이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시뿐 아니라 뭐 다른 전쟁 범죄자들을 처벌시키질 않고 막 빨리빨리 출소를 시켰다든지 A급 7명만 처형됐고 나머지는 빨리빨리 출소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기시도 그런 사실을 미리 감지를 했었다 그래요. 감옥에서. 그런데 이제 나와가지고 반공, 친미 노선을 아주 분명히 하게 된 겁니다. 이때. 그래서 기시와 미국은 특별히 방위 조약을 맺게 돼요. 1960년대.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기시를 이용해서 그 냉전 체제에 대소련에 대한 전략을 세운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방위 조약이 여지껏도 계속 내려오게 되고 현재의 아베는 어떤 정치적인 전략을 세우냐면요. 한국에 대해서 무조건 어떤 군사적인 문제로 서로 갈등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슈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면서 뭐 한국에 북한이 이런 상황이 있다. 북한이 뭐를 쏜다. 천안함 사건도 사실은 북한이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몰고 갔잖아요. 그것도 일본 내에 보수세가 탄탄하게 하고 그렇지만 미국 물러가라 그런 소리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썰이 있는데 저는 그쪽 논리를 더 합리적으로 믿고 있어요. 그 이유는 현재 일본의 자민당 정부가 탄탄하게 유지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각종 이슈를 일부러 띄워가지고 여론조사에서 그 지지도를 올리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의 배후에는 정치 마케팅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여론 조작을 어느 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베 노부유키 총독 우리나라에 있다가 돌아간 그 총독이 한 말 그것이 거짓말 아닐까 근거가 없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 충독이 말했다는 말에 근거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노부유키가 돌아가기 바로 직전에 무슨 짓을 했냐면요. 조선정 판사 위조 집회 사건이라는 사건을 일으켜요. 그게 뭐냐면 철수하던 그 일본 총독부 관리들과 일본인들의 그 본국 귀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화폐를 마구 찍어내게 됩니다. 그러고도 뭐 일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 당시 조선인들에게 마구 그 선심을 쓰기도 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엄청난 인플레를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그것을 감지하기가 참 어려웠다는 거죠. 이해가 가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노부유키 총독은 당시 점령군 사령관이던 하지 중장한테 감언 이설을 하고 모략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조선 사람 무조건 노예 근성이 있으니까 강력하게 철권 통치를 해라.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하지 중장이 뭐라 그랬냐면 미군에 절대 복종을 해라. 경거망동을 할 시에는 처벌을 엄하게 하겠다라는 포고문까지 발표를 하게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본에 아직도 조선에 거주하던 그 사람들은 포로 신분이 아닌 외국 체류자 신분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노부유키 총독이 그 한국에 대해서 조선인에 대해서 저런 연설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제 물러간 총독은 노부유키 총독이고 새로 일본에 등장한 것이 그 현재의 그 아베의 외조부인 그 기시 노부스케가 1957년부터 총리 자리에 그 당시에 오르게 된 것이라는 거죠. 이제 국제적인 구도를 조금 이해하시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손혜원 의원이 그 목포를 개발하겠다. 뭐 나전칠기 박물관을 거기다가 짓겠다. 뭐 그런 거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왜 하필이면 이렇게 그 적산가옥 일제시대에가 남긴 그런 자산을 이용하려고 그러는지.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그 나전칠기를 좋아한단 말이죠. 그럼 분명히 거기가 일본 사람들의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게 되고 또 거기다 집을 살 수도 있고 거기서 살 수도 있어요. 살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거에 그 회상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거기서 들어와서 그렇게 했던 자리다. 그래서 일종의 한국을 거꾸로 침략할 수도 있어요. 문화적인 침략이 일단 됐으니까 아주 지내기가 좋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찾아낸 그런 뉴스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 뉴스를 보세요. 여기 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이라는 말 자체를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본 적산가옥을 이용한다 그러면 이 말을 쓰면 절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이명박이 포항에다가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해철의 고향이 이 목포이고 그것은 전해철이 제수잇으로서 일종의 그 외란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구조를 지금 띠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볼 때는. 근데 제가 손혜원 씨가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 나전칠기를 너무 사랑하고 이걸 키워야 되겠다는 일념 하에서 이렇게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공익과 사익의 문제가 막 그 부분이 얽히고 설켜서 이게 법적으로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손혜원 씨가 지게 됩니다. 공익이냐 사익이냐. 왜냐하면 어쨌든 그런 것을 그 상대 쪽에서 충분히 그걸 감지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는 이게 지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손혜원 씨도 이 문제를 오히려 그 조심스럽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폐 공장에
그 일본 일장기가 저렇게 있는 걸 보세요. 얼마나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한가.